네, 이번 주 내내 펠로시 하원 의장의 아시아 순방이 뉴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구도 속에 갈수록 타이완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한반도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내용 종합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진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이제 나왔는데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이 어떤 뭐랄까요 좀 선을 넘지는 않는 듯한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직접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고조됐는데 예. 둘 다 어느 정도 선은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보면 군사적이나 경제적 보복이 전부 타이완을 향하고 있지 미국에 대해서는 말만 쏟아내고 있거든요. 예. 보복이라고 할 만한 게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죠. CATL이 미국에 당초 이제 투자하기로 했던 공장 건설을 좀 보류했다. 근데 그것도 완전 철회는 아니고 아마 연기된 것 정도로 보이고요. 예. 미국의 경우에도 앞서 그 김기현 특파원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마는 타이완의 군사적 압박을 규탄하면서도 무력 시위에는 휘말리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예. 오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연기한 것도 추가적 긴장 완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두 나라가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예. 홍콩 민보는 미중 관계가 6.25 전쟁 이후 최대 위기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미중 관계가 영원히 바뀌었다. 그 중심에 타이완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이번 타이완 방문에 대해서 배경을 좀 다각도로 언론에서 짚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의 언론 모두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 오늘 블룸버그 통신이 흥미있는 기사를 내놨는데 백악관이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실패했다 이런 보도를 내놨어요. 예.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참모들이 미중 관계가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펠로시 의장이 자기 개인 업적 쌓으려고 타이완 방문을 이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 예. 바이든 대통령 측이 우리는 펠로시 의장 타이완 방문을 원하지 않았다. 막으려고 했다. 이런 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긴장을 누그러뜨리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타이완이 지금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왜 중요한가? 이거 지정학적 맥락이 이제 있잖아요. 간략히 좀 짚어본다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지정학적, 경제적 그리고 이념적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그 인도 태평양 항로가 세계에서 최대 물동량이 오가는 곳인데 거기 한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당연히 요충지이고 경제적으로는 그 TSMC라는 타이완 기업이 세계 시스템 반도체 최대 공급 업체잖아요. 예. 근데 이 TSMC가 생산하는 시스템 그 반도체가 미국의 첨단 무기라든지 그다음에 애플을 비롯한 서방 기업 상당수의 그 제품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타이완이 봉쇄되거나 여기서 분쟁이 일어나면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이념적으로 보면 미국이 지금 세계 질서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이런 구도로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대만이 중국이라는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는 민주주의 모범 사례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미중 대결의 중심에 타이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타이완을 둘러싸고 이렇게 좀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게 결국 한반도에는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 예, 이 부분이 우리에겐 중요할 텐데. 그렇죠. 단기적으로 보면 타이완 문제가 중요해지니까 이 북핵 문제가 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일, 그 다음에 북중러 이렇게 진영 대결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한국에게 동맹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극도로 격앙된 상태인데. 어떤 형태로든 압박을 할 것이다. 그 압박이 어떤 형태로 올 것이냐. 이것이 또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이 참전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중국이 군사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사례에 따라서는 한반도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현진 해설위원이었습니다.